KB에서 하고 있는 나스닥 100, 이거는 패시브 ETF거든요. 얘는 1년 25%가 났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는 1년간 25%가 난 거예요. 많이 올랐어요. 이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잘 난 거잖아요. 1년 25%가 난 건데. 근데 타임폴리오 1년 나스닥 100 액티브 ETF는 70% 났다니까요. 1년에. 패시브와 액티브의 운용에 격차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냥 되게 좋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우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올 5월에 경제 유튜버 간담회를 한 유튜버 중에 한 명이고요.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20년 넘게 분석해온 애널리스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라는 내용의 책을 냈습니다. 피카우 코리아를 이어서 한국이 계좌 이민이 시대인데 결국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지수를 중심으로 장기 복리 투자를 한 것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책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내지 않고 올해 낸 이유는 새 정부가 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을 성장시키려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브록을 통해서 반영했기 때문이고요. 책의 뒷부분에는 QR코드가 있는데요. 지금 사야 할 주식과 ETF를 담은 비공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 여러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최국장입니다. 코스피 5천을 위해서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항상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이 국장 투자를 모토로 하고 있으나 오늘의 제목은 나스닥 100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하면서 나스닥 100을 다루니까 자꾸 사람들이 최국장이 아니고 뭐 최국장 채널 닫아 최미장으로 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금융시장 전반, 주식시장 전반에 대해서 조금 다룰까 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그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스닥 100 같은 그런 지수 투자 있잖아요. 나스닥 100으로 유명한 ETF는 QQQ나 QQQM이 있는데 이런 지구에서 제일 유명한 ETF들을 퇴직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 혹은 이제 IRP 같은 데서 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거고 일반 자금도 그쪽으로 많이 운용하시는 건데 여기서도 액티브랑 패시브의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액티브 ETF인데 또 펀드들이 그렇고요. 그러면 맨날 나오는 얘기가 저희 때도 그랬지만은 여의도에 들어오기 전에 외부에 있으면서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하는 거에 대해서 과거에 이것도 이제 한 20년 전 얘기지만 좀 그런 비난하는 영상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2000년대 초반에 실제 이런 영상들이 많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뭐 원순이가 무작위로 다트 던졌는데 종목보다 펀드 매니저는 힘들게 골랐는데 기말 성과가 더 안 좋다 이러면서 엄청난 지수를 이기는 매니저가 없다. 버핏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지수를 이기는 매니저가 없으니까 지수를 사라. 이러면서 지수 투자, 장기 투자, 복리 투자 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됐는데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나스닥 100 지수를 베이스로 하는 그런 ETF들이 정말 유명한 게 결국 인베스코에서 만들었던 QQQ 그리고 QQQM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용 보수 때문에 QQQ가 더 유동성은 있지만 QQQM을 최근에 선택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아졌고 운용 보수가 조금 싸가지고 그래서 뭐 저도 QQQM도 있구나 QQQ도 있는데 이러면서 역시 ETF는 진짜 종류가 많다. 이게 글로벌하게 미국에만 ETF가 한 5,000개 가까이 되니까 한국도 ETF가 500개는 되거든요. ETF를 다 이제 발굴해내가지고 공부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QQQ는 그 중에서도 뭐 탑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ETF니까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런 성장주가 몰려있는 나스닥 100을 지수 중심으로 패시브하게만 투자해도 다 되는데 굳이 액티브로 해야 되냐? 또 뭐 액티브 운용 수수료가 0.5나 되는데 뭐 0.5씩 내, 와 비싸 막 이런 댓글들이 좀 달려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은 액티브 ETF를 한국에서 좀 많이 내고 있는 회사가 그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코액트, 그 다음에 타임폴리오, 그리고 이 두 회사가 조금 많이 내고 하나로라고 NH 아문디도 조금 많이 내고 있죠. 그리고 타이거는 액티브 패시브 구분 없이 다 그냥 타이거란 타이틀로 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회사들이 당연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많이 내고 있는데 그 중에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를 이제 갖고 왔는데요. 이게 1개월 수익률은 수치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건데 1개월 수익률이 8%입니다.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근데 3개월 수익률은 34%고요. 1년 수익률은 진짜 믿어지지 않겠지만은 지수인데 70%가 났어요. 나스닥 100이라는 인덱스를 70% 추종하고 30%만 메이저 재량으로 운용을 하는 ETF인데 그 메이저 재량이 성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70%가 났어요. 그러면은 패시브로 가볼게요. 이제 라이즈, KB에서 하고 있죠. 라이즈라는 브랜드를. KB에서 하고 있는 나스닥 100. 이거는 패시브 ETF거든요. 얘는 1년 25%가 났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는 1년간 25%가 난 거예요. 많이 올랐어요. 지금 AI랑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신기술 테마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1개월은 3.9%,
3개월 11%, 1년 25%. 이게 패시브 지수입니다. 예, 여러분 패시브로 ETF 복리 투자, 단기 투자 한다는 게 이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잘난 거잖아요. 1년 25%가 난 건데. 근데 타임폴리오 1년 나스닥 100 액티브 ETF는 70% 났다니까요. 1년에. 3개월에 34%가 나고요. 그러니까 오를 때 3개월 완전 바짝 땡기고 이제 누적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난 겁니다. 한 달 수익을 봐도 한 달에 패시브는 4% 났는데 얘는 8% 났으니까 이제 한 달만 놓고 봐도 더블이 난 거죠. 패시브와 액티브의 운용에 격차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냥 되게 좋은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액티브로 뭐 수출기업 액티브나 바이오 액티브나 이런 테마를 잡아도 되지만은 우리가 잘 하고 있는 S&P 아니면은 나스닥 100 이런 인덱스,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덱스를 베이스로 하는 액티브 ETF들이 패시브 ETF보다 성과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수 투자를 지수 중심의 패시브 투자로 하게 되면은 그 운용 보수가 중요한데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운용 보수가 0.006%입니다. 엄청 싸. 근데 타임폴리오는 0.8이니까 10배 이상 비싼데 근데 보수율 차이가 0.8% 나지만 운용 성과 차이는 1년에 45% 나잖아요. 0.8을 더 내고 45%를 더 벌 것인가? 내가 여기 1억을 넣었다 생각해 볼게요. 그럼 라이즈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 났는데 타임폴리오는 1억 7천이 됐다는 거잖아요. 1억을 넣고 이 지수를 1년간 그냥 액티브 패시브 둘 다 가만히 맡겼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기는 2,500 벌어주고 여기는 7,500 벌어줬어. 근데 여기는 수수료 0.8이니까 0.8 공제하는 거고 여기는 수수료 0.006이니까 0.006 공제하는 건데 결국 이제 뭐 한 몇십만 원 빠지겠죠. 근데 운용 성과가 이렇게 격차가 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액티브 ETF는 잘 고르면 되는데요. 근데 이런 겁니다. 지금 코덱스 삼성자산운용, 코액트 삼성 액티브, 타이거 미래에셋 자산운용, 그 다음에 라이즈 KB, 타임폴리오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고 에이스는 한투고요. 원큐는 하나자산운용이고 소울이 신한 S플러스는 S플러스 자산운용이죠. 그리고 VI는 VI, 마이다스는 마이다스 자산운용, 하나로 DB, 대신 트러스톤, 키움, 교부학사, BNK 플러스 자산운용이 하나 자산운용인데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 시절에 이런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다 세미나를 해봤고 여기 있는 매니저들 다 만나봤잖아요. 한국에 이런 주식 운용하는 운용력 매니저들은 지금 이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 500, 600명 될 거예요. 5, 600명 정도 되니까 그분들 대상으로 매일매일 만나서 한 세미나 대여섯 개 하고 그렇게 한 10년 하면은 1년에 세미나 한 500개에서 1000개를 하니까 500개, 1000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고 10년 누적이면 이제 다 만나게 되는 건데 갓 데뷔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빼고는 이제 다 만나봤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보면은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펀드는 이제 결국 매니저랑 기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매니저랑 기관이 특히 뭘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분야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올라운더가 되게 뭐 하고 축구도 뭐 오른발 잘 쓰는 사람, 왼발 잘 쓰는 사람, 헤딩 잘 쓰는 사람 있는 것처럼 다 자기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임도 다 잘하냐 이건 아닙니다. 타임도 나스닥은 유난히 잘해. 그냥 유난히 잘하고 S&P는 별게 없어요. 그걸 보면은 이 기술이나 테크 쪽에 좀 더 엣지가 있다는 그런 티가 많이 나는데 나스닥 100을 가지고 운용한 액티브 ETF는 성과가 너무 넘사벽으로 좋고 S&P 500을 베이스로 한 ETF는 성과가 그냥 별게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아 여기는 나스닥 QQQ를 내가 투자할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액티브 ETF를 여기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지수를 이기는 매니저가 없다고 저희가 다 알고 계시지만 지수를 이기는 매니저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건데요. 평균을 내면은 없는 거죠. 그러나 분야를 찾아가면은 특정 분야는 항상 존재하는 거고 평균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또 액티브 ETF를 사라 그건 아니에요. 어떤 기관에 너무 기관매에 꽂히면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토트넘의 손흥민이 이제는 LA 갤럭시로 갔잖아요. 그러면 손흥민을 좋아했지만 내가 토트넘을 가면 안 되듯이 손흥민을 보고 팬덤이 된다면 LA 갤럭시 팬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회사, 결국 그 회사 이름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를 운용하는 운용력이 누가 어디 갔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저희가 축구 선수나 스포츠 스타들은 어느 팀에 누가 있는데 어느 팀으로 이적했고 이걸 다 아는 것처럼 금융시장도 사실은 잘하는 사람이 누가 어디 가면 다 알거든요. 누가 어디 가고 어디 이적하고 이런 게 다 알려져 있는 건데 외부에서는 그 회사 이름만 보이다 보니까 그냥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운용력들, 개별 운용력들을 잘 못 만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지 실제로 요 안에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가 어디 가고 이제 이런 경제지 뉴스들만 보셔도 이런 게 다 나와요. 근데 단언할 수 있는 거는 액티브 ETF를 최근 들어서 적극적으로 내는 운용사는 탑5 운용사들이고 그 밑으로도 계속 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운용사들의 대표의 운용력까지도 다 챙기면서 이제 특정 회사가 뭐뭐 잘한다는 거를 좀 각인하고 있으면은 지수 중심의 패시브 투자, 복리 투자를 할 때, 특히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활용할 때도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 훨씬 좋겠죠. 막말로 1억 기준으로 잘 넣어놨는데 나는 2,500 벌었는데 얘는 1년에 70% 내버리고, 물론 이걸 계속 반복해서 내라는 보장은 없지만은 그럴 실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베이스로 내가 알았다면은 그럼 앞으로도 이런 실력이 계속해서 발휘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런 걸 해볼 만한 뭐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되는 거죠. 어쨌든 액티브 ETF라고 하면은 너무 섹터 중심으로 한번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지수의 장기 투자, 복리 투자도 이거를 잘 활용하면 된다. SPY를 잘하는 데가 있고 QQQ를 더 잘 운용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도 덜 잘 운용하는 데가 있는 것처럼 개별 테마 뿐만 아니라 지수도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여러분 투자 성과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200을 정말 잘 운용하는 그런 이제 액티브 ETF도 발굴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 국장 좀 투자할 수 있게 해주라 이 나란 놈들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